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반값 아파트, 그러니까 연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반값 아파트를 찾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반값 아파트를 찾아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반값 아파트가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값 아파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비스에서는 내년 초에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꾸준하게 밀고 있는 예측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오세훈표 반값 아파트 연내 공급입니다. 이게 역대 대통령들, 역대 시장님들 뭐 이런 비슷비슷한 이런 공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만 다르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도가 있었고요. 실제로도 하긴 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긴 있는데요. 강동구에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3억 5천에 분양을 하고 있고요. 주변 시세가 당연히 뭐 7억이나 8억 정도를 된다고 보겠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나면 되팔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의 최대 7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빼고 이제 핵심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든 뭐 국가든 어디든 땅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를 한번 볼까요? 강동구가 어딘지. 요즘에 강동구라 그러면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더불어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곳이긴 해요. 근데 보면은 정말 끝에 있는데 끝에지만 그 지하철역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제가 한국은 잘 모릅니다만 뭐 강동구 많이 개발됐다고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집, 반값 집이 캐나다에 있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될지 몰랐는데 어떤 이름으로 돼 있냐면 여기서는 리스홀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홀드 아파트를 찾는 건 되게 쉬워요. 일단 리스홀드는 그 땅이 뭐 공공이까지는 아니지만 땅은 내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일 수 있고 어떤 컴퍼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네이션일 수도 있고 그리고 UBC나 아니면 SF 같은 대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realtor.ca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리스홀드 쉽게 찾는 방법이 일단 필터스입니다. 필터스로 가서 딴 거 다 냅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오너십에서 리스홀드를 누르시고 찾으면 됩니다. 서치를 눌러보시면 싹 줄어들어서 리스홀드만 남았습니다. 리스홀드 중에서 모바일 홈들은 빼버릴게요. 모바일 홈들은 빼버려야 되니까 미니멈 프라이스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5천 정도 15만 불 하면 리스홀드는 저기 모바일 홈도 싹 빠질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네요. 어쨌든 자, 서리 지역에 조금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랭리 외곽 지역에 좀 있고 리치몬드에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도 꽤 있습니다. 여기 뭐 고스트 크릭 지역에도 좀 있고 그리고 다운타운 지역에 잉글리시베이 근처에도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옛날에 좀 뭐 실제로 막 사보려고 좀 내가 돈이 있으면 이거 좀 사고 싶다 막 느꼈던 데가 리치몬드입니다. 리치몬드 한번 봐볼게요. 방 2개가 26만 9천 불, 그리고 방 2개고 또 27만 8천 불 쯤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봐볼까요? 밑에도 보시면은 30만, 방 3개가 30만 불이 안 되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사실은. 자, 자세한 보도록 해볼게요. 겉모습 보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죠? 괜찮고 내부 모습도 보면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그리고 뭐 레노베이션도 얼마 전에 진행하지 않았을까? 페인트 다시 칠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손을 본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1개인데 27만 불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렌탈도 얼로 하고요. 그리고 리치몬드 타운센터랑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5분도 안 걸려요. 여기서 1, 2분이면 가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펫도 얼라우드 하고요. 그리고 근데 메인터넌스비가 좀 많이 나와요. 보시면 메인터넌스비가 여기 보면 756불 엄청나게 나오죠. 756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프로퍼티 텍스, 콘도 관리하는 비용, 워터, 히트, 핫워터, 가비지 픽업, 그 스노우 리무벌, 그러니까 오너는 하이드로만 페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만 페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건 정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아주 나쁜 조건은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리스홀드가 나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친절하게 좀 적어놨네요. 히스토리도 2006년에만 팔린 적이 있고 13만 5천 불, 15년 전쯤에 팔린 건가요? 그죠? 15년쯤에 팔렸는데 가격이 2배 올랐네요. 거의 딱 2배 오른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됐어요. 15년 오른 것 치고 많이 안 올랐죠. 사실은 많이 안 오르고 시세가 오르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자, 근데 왜냐 좋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 방 2개, 화장실 2개인데 가격이 차이가 지금 거의 없었죠. 그죠? 이건 27만 불이라고 보면은 27만 6천 불. 6천 불만 더 드리면 화장실 하나 생깁니다. 보니까 모양이 똑같네요. 그죠? 실내가 거의 똑같아서 아마 같은 동네 아파트일 겁니다. 네. 그래도 방 2개, 화장실 2개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이고요. 이거는 2019년에 좀 더 비교가 좋네요. 2019년 불과 3년 전에 22만 5천 불에 팔렸고 지금 한 5만 불 정도 더 붙여서 나온 거네요. 그죠? 와, 뭐 3년 만에 5만 불이다. 괜찮고 그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 살았으면 모기지도 갚았을 테고, 그죠? 그래서 일단 월세를 안 내니까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데 보면은 잘 안 팔리죠. 그죠? 지금 벌써 124일째 나와 있어요.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제가 옛날에 볼 때는 그 1년씩 내놔도 안 나가는 물건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리스가 이제 이게 조차지잖아요. 리스 땅 자체가 정부나 어디서 이제 렌트를 소위 말해서 이 오너는 정부나 퍼스트 네이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조차를 하는 거예요. 조차를 해놓고 거기 건물을 짓고 렌트를 주는 입장인 거죠. 건물만 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73년에 리스홀드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집을 산다 그러면 지금 50년 정도 남은 거예요. 50년 정도 남았고 우리가 당연히 뭐 돈을 다 주지 못하고 만약 모기지를 받는다 그러면 50년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30년을 최대 받는다 그래도 20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모기지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저게 제가 알아보니까 잘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해줘요 보면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거 리스홀드 사시려면 약간 현찰 주고 사셔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현찰 주고 사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 30년 살았어요. 뭐 다 30년 살진 않겠지만 시간 지금 50년 지났으니까 괜찮다 싶은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서 이 리스홀드가 끝날 때쯤 되면 저게 리스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저 건물을 부실지 아무런 권한이 없어집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리스홀드는 조금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가지고 렌트만 준다 그러면 뭐 괜찮을 수도 있긴 있겠더라고요. 만약에 근데 저 돈 현찰 박치기로 해서 렌트로 그냥 계속 돌린다 그러면 수익률도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다 돈을 이제 투자금 다 회수하고 내가 저때 이걸 날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근데 리스홀드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제가 위치 찾아놨는데 여기가 리치몬드의 역세 리치몬드 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에서 불과 뭐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 걸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관심 있어서 가봤거든요. 그리고 동네가 이 주변은 정말 나쁘지 않고 동네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당시에 좀 문제가 됐던 건데 보면은 아까 봤던 거기는 아닌 거예요. 좀 다른 거긴 한데 리스홀드 문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 주민들이 그 랜드로드를 이제 고소를 했어요. 보면 뒤에는 이제 레노베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죠. 보면은 레노베이션 진행하는 거나 과정이나 절차나 주민들이랑 전혀 상의가 없었고, 그리고 레노베이션 진행 중에 개인들한테 9,300불에서 23,700불까지 일방적으로 고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레노베이션 비용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레노베이션이 되는지, 도대체 비용을 얼마 들어가는지, 뭐 할지 안 할지조차 전혀 회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고지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렌트도 좀 싸겠죠, 딴 데보다. 아무래도 사진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뭐 아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죠? 저 돈을 한꺼번에 못 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또 3,600불씩
2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해라고 한 거예요. 근데 3,600불도 매달 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여기서 나와 있지만 팬데믹 때 일을 못했고 한 달에 자기네가 버는 돈이 1,700불, 1,800불, 2,000불이 안 되는데 이 돈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분들은 뭐 이 뒤에는 쫓겨났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후속 기사 나오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기사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집주인도 당연히 저 돈을 그대로 때려 맞는 겁니다. 그대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만 소유권이 있고 땅에는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남들한테 자꾸 어떤 참견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홀드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반값 아파트인 거예요. 리스홀드는 조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출구 전략, 사고 렌트하고 다 좋은데 나중에 팔 때 정말 좀 팔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가 들어가 살 거고 장기 거주할 거고 정말 그런 관심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렌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렌트보다는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번외인데 RBC에서 주택시장 하락세 주춤, 제가 얼마 전에 다뤘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내용 잠깐 볼게요.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하락 추세는 겨울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추가 금리가 올라도 캐나다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전국 주택 가격이 최저점을 찍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올 초부터 올 중반부터 RBC에서 꾸준하게 비는 기조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RBC가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여러 회사 리포트, 여러 기관 리포트 중에 가장 많이 맞춰왔어요. 요번에 금리가 0.5% 오를 거라는 것도 RBC에서 유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RBC가 좀 인사이트가 있고 예측력이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물론 저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단 RBC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리포트를 냈다.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맑으면 춥고 비가 오면 좀 따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